그렇습니다. 예. 예. 오늘 이렇게 그 대한민국에서 정말 제일 큰 모바일 앱 컨퍼런스, 대한민국 모바일 컨퍼런스 2014 예, 초대해 주신 머니투데이 예, 감사드립니다. 특히 신혜선 부장님께서 너무나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항상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홍상무님께도 또한 감사드립니다. 네, 홍상무님 감사드립니다. 예. 머니투데이 사랑합니다. 네. 예, 머니투데이가 최강 기자님도 되게 좋아합니다. 예. 그 머니투데이가 특히 뭐냐면 예, 저희 그 업계, 벤처 캐피탈 업계는 가장 속속들이 더벨과 함께 속속들이 해서 항상 말조심을 해야 되는 미디어예요. 여기 함부로 말하면 큰일 납니다. 모든 게 다 밝혀지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그 어떤 벤처 캐피탈 소식을 제일 많이 전해주시는 제일 많이 디테일을 제일 많이 가지고 중에 하나고요. 일찍이 그 모바일 앱 어워드를 그런 시작을 해서 뭐 김기사, 뭐 카카오부터 해서 많은 그런 앱 회사들을 또 지원해 주시고 홍보해 주신 그런 그런 걸 되게 뛰어난 것 같습니다. 네. 얼추 예,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예. 자, 우리 저 질문이 있는데요. 첫 번째부터 해볼까요? 그 재밌는 질문을 제가 많이 올려달라고 했는데요. 분위기상 뭐 그런 질문 많이 나올 것 같지 않아요? 하나 있었습니다. 예. 네 분 중에 누가 가장 동안이세요? 당연히 저죠. 그런 질문을 왜 올리시고 그러지? 너무 빨리 넘어갑시다. 자, 우선 첫 번째 질문부터 해볼까요? 우선 우리 그 첫 번째 케이스바이미에서 연예인 사진과 같은 저작권이 있는 이미지를 출력하면 저작권이나 초상권 침해가 되는데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자, 아까 좀 어떤 분께서 질문하셨는데요. 이 사진으로 연예인 사진을 찍고 그거를 하는 유사한 서비스가 보면 저희는 이제 휴대폰 케이스라지만 보통 뭐 모두의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스냅스라든지 이런 데 있는 것들이 일반 일화 서비스랑 저희랑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의 맥락은 같습니다. 저희 그래서 그게 저희도 법률 자문을 받아보니 개인이 찍어서 상업용으로 이용하지 않고 동시에 50장 이상을 출력하지 않는 이상은 그거는 그 개인의 그 저작권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상업적인 목적이 없고, 그러니까 출력을 다수를 해서 어디다가 커머셜로 팔지 않는 이상은 사항이 없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대표님께서 안심하고 이거를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이유죠. 근데 이게 상업적인 목적이라는 게 자기가 돈 주고 사는 것도 상업적인 목적은 아닌가요? 그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매를 재판매를 해야 재판매를 하거나 그 초상권을 획득해 있는 것들을 이용해서 다시 재판매를 하는 겁니다. 네. 근데 하여튼 뭐 저도 이제 약간 저작권 관련된 앱을 한번 경험을 하고 있는데 보면은 이런 초상권 같은 문제는 이런 손예진 지금 사진이었는데 손예진이 초상권 소송을 아니면 그 소속사에서 소송을 해야지 사실 의미가 있는 건데 소송 들어오면 스타트업 이름이 더 알려집니다. 홍보가 훨씬 더 많이 되기 때문에 사실 소송 들어오는 게 나아요. 경험상. 그런가요? 예, 당연히. 약간 이상한 논리긴 하지만 경험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경험이죠. 그리고 저기 요거 팔린 거에 이미지 실추된 거 계산해가지고 손해배상 해주면 되는데 손해배상이 별로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홍보 효과보다 작아요. 광고 효과보다 작아요. 경험상. 이거 제가 생각엔 여기 많은 분들이 뭐 범법자로 일단은 범법자가 아니라 그거는 초상권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형사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민사당에서 배상만 해주면 되는데 배상 금액이 작습니다. 상당한 노하우인데요. 노하우죠. 그런 걸 적극적으로 여기 또 하나 보면은 그 우리 버튼 그 우리 부대표한테 질문인데요. 대리기사 코르에 기다리는 시간 동안 대리의 전설 같은 엄청나게 재밌는 게임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앱을 광고 플랫폼으로 활용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원래 PR, 홍보, 광고 쪽 전문가시니까. 네, 이게 플랫폼으로 하면 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해서 수익 모델을 만들면 좋은데 지금 현재는 사용자들한테 대리운전 외에는 사실 다른 서비스를 제공해서 불편하게 하는 행동은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서비스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전화 서비스나 다른 서비스 같은 경우에 굉장히 그 스팸 SNS 문제가 굉장히 많이 벌어졌는데 아까 불법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행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고요. 실제로 저희 정책적으로 그런 것들을 배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장 깔끔하게 가장 쉽게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네.
예, 저희 지금 저기 콜라보라는 시스템으로 질문을 받아서 Q&A 섹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방송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예, 다시 케이스 바이 미 예. 질문하는데요. 스냅북이란 서비스와 연동하는 것도 멋질 것 같다고. 예. 네, 그런 제안을 많이 받고 있고요. 예, 그래서 예, 근데 이분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합류하고 싶은 회사라고까지 좋은 얘기를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예, 그런데 아이템을 보니 마구마구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걸 보니까 질문은 아니고 감탄하셨는데 가셨어요? 예, 끝까지 못 들으시고 가셨습니다. 아니, 연락처 남기고 회사 조인하고 싶다고 그랬으면 뭔가 하시고 가셔야 되는데 그냥 가셨네요. 좀 아쉽네요. 예. 네. 또 질문 하나, 원 마운트맨이라는 닉네임을 가신 분이 질문해 주셨는데 저희한테 질문한 것 같아요. 곧 택시기사 업종, 무인운전, 뭐 파킹은 이미 무인 파킹이 되고 있고요. 무인운전, 구글이나 뭐 여러 군데서 하고 있고 그런 것 때문에 택시기사 업종이 사라질 전망인데 대리기사 사업의 전망이 길지 않을 듯 한데 굳이 쫄투에서 소개를 선택한 이유는 뭐냐? 머니투데이 추천해줘서 저희가 뭐 다른 이유 없습니다. 예. 머니투데이 그 모바일 앱 어워드의 어떤 그런 정신과 어떤 인사이트를 저희는 믿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그리고 네. 이 업이 곧 사라질 것 같지 않습니다. 네, 저도 절대 안 사라졌어요. 그런데 술은 계속 먹으니까. 예, 그 다음에 우리 부자룡 대표님 이거에 대해서 답을 한번 해보시죠. 무인운전이나 뭐 이런 게 들어가면 뭐 대리 뭐 사업이 영향이 되나요? 네네, 일단은 우선 지금 현재 저희 미래 그러니까 경쟁사는 사실 구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인자동차를 만들고 있는. 그런데 우선 이제 그렇게 되려면 시기적으로 법제화라든지 다양한 것들이 해결되기 때문에 한 10년 정도 걸릴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최소. 그럼 이제 그 10년 안에 저희가 체력을 키우고 실제로 저희도 이제 브랜드 확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브랜드 확장을 하면 자동차 소유와 관련돼서 가장 쉬운 경험하는 쪽에 있어서 속속적으로 확장을 하다 보면 아마 다른 저희가 서비스를 만들게 될 것 같고 그때는 지금의 모습과는 다른 서비스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면에 그 대리기사 업이 전반적으로 지금 약간 이제 성장은 더 이상 멈췄잖아요. 그리고 조금 약간 완만하게 다운되는 추세인 거는 맞는 것 같거든요. 이분이 뭐 그렇다고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원인은 다른 데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서 결국 제로섬 게임이잖아요. 우리가 하면 결국 전화콜이 줄어드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간단하게. 네, 제로섬 게임 맞고요. 전체 시장 자체는 아주 저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앱 마케팅, 앱 서비스 자체가 굉장히 성장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걸 통해서 이제 고객들이 좋은 건 뭐냐면 산업 자체는 비슷하지만 실제로 효율화를 할 수 있는 IT를 통해서 고객이 실제로 그 인포메이션을 얻는다든가 기사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얻는다든가 또는 현재 위치에 대해서 그러니까 운행 기록에 대해서 트래킹을 한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빅데이터들이 만들어지면서 고객한테 제공할 수 있는 안전과 관련된 특히 이제 여성 고객들인 경우에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안전과 관련돼서 IT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솔루션들을 그 안에 집어넣기 때문에 고객의 입장에서는 실제로 기존에 있는 조금 뭐랄까요 로우 버전의 서비스들이 하이 버전으로 바뀌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요거는 저희 모두에게 약간 논의하는 주제로 던져주신 질문 같아요. 아이디 이름을 특이하게 쓰셨어요. 맘톨 히브라고 쓰셨는데 저한테 무슨 감정이 있으신가? 하여튼 최근 스타트업은 어찌 보면 편향되어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모바일 오프라인 서비스의 모바일로 시프트 기술보다는 단순 아이디어 과연 창조 경제에 부합하고 밸류업이 되는 건가요? 제로섬 게임은 아닌지 기존 비즈니스의 파이만 옮겨가는 건 아닌지 어떻게 보세요? 이게 단순한 아이디어 차원에 그치는 건 아니고 기존 비즈니스의 파이만 옮겨가는 건 아니냐 전체 파이가 커지는 건 아니고 뭐 이런 취지의 질문인 것 같아요. 이게 과연 창조 경제냐 오프라인을 모바일로 옮기는 게 서비스를 과연 그게 밸류가 더 커지느냐 뭐 이런 질문이거든요. 네, 제가 먼저 얘기를 할까요? 네, 뭐 편하실 대로 송 대표님도 의견을 얘기해 주시고 우선 가령 예를 들어서 정보와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 예전엔 책이었는데 인터넷으로 대체됐다고 생각하고 있고 인터넷이 나오는 게 지금 인류가 발명한 가장 큰 발명품 중에 하나잖아요. 또는 마차가 있을 때 이동이라는 걸 생각하면 마차에서 잘못하고 났을 때 또 엄청난 혁신인 거고 비행기 났을 때도 또 엄청난 혁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은 잘 못 느끼지만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서비스도 마찬가지로 지금 기존에 있는 서비스 즉 사람들이 불편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포인트들을 갖다가 불편하게 만들고 실제로 더 쉽게 만들면서 그 효율화를 통해서 전체 사회 전체가 혁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세요, 조 대표님은? 저희의 케이스 바이미를 보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별다른 서비스가 아니다. 네. 기존에 뭐 휴대폰의 케이스를 대체하는 거 아니냐. 근데 아까 여기 옆에 부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새로운 거를 창조한다기보다는 있는 거를 좀 더 세그멘테이션하고 그 미닝을 전달하는 거에 좀 가장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레드오션 시장에서 블루오션을 찾는다는 건 상당히 어렵다는 것들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 저희는 그 블루오션과 레드오션이 아닌 좀 다른 시장으로서에 대한 접근으로서 저희가 이런 서비스를 만들었고 많은 분들이 아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추구를 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서비스를 지금 모바일로 하고 계시고 모바일이나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하고 계신데 전체 이 비즈니스에 차지하는 그 사이즈 자체가 시장 규모 자체가 저기 부대표님하고 조 대표님이 시장에 참여함으로써 커졌다고 생각하세요? 어떠세요? 커질 거라고 보세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 같은 서비스는 이미 휴대폰 시장에서 케이스는 어떻게 보면 이미 몰락하는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희는 그 몰락하는 시장에서 새로운 고객을 찾았고 또 거기서 좀 더 특화된 고객을 찾았다고 저희는 좀 잡고 있습니다. 어떤 시장을 찾았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사진을 휴대폰에도 많고 PC에도 많은데 그걸 직접 이렇게 프린팅을 하거나 저희 같은 경우 프린팅이 아니지만 이렇게 나간다는 것 자체가 그 고객들한테 새로운 재미를 줬고 새로운 미닝을 줬고 새로운 가치를 주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 서비스는 생명을 구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작년에 음주운전으로 사망한 사람들의 숫자가 815명입니다. 그런데 그 815명 중에서 일부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대리운전을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대리운전을 하려고 하다가 그러니까 휴대폰을 꺼내서 연락처를 켜서 거기다 대리라고 입력을 하고 이러는 건데 술 먹은 상태에서 불편하니까 에이 오늘 운전하고 가지 이러다가 교통사고를 하신 분이거든요. 네네. 실제 그것 자체를 조금 더 쉽게 만들어서 이분들이 한 사람이라도 이용을 했다면 그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숫자가 아무 미미할지라도 엄청난 가치를 가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 뭐 질문 또 질문 우리 여기 저희가 여기 실제로 투자하느냐 투자할 거냐 이렇게 묻는데 그거는 좀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근데 이제 쫄투에서 저희가 끝날 때 항상 이제 얼마에 관심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게 점수고요. 사실 투자한 사례는 그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출연하는 기업이 지금까지 저희가 한 2년 동안 하면서 한 130, 140 기업으로 따지면 120개 정도 될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133개가 출연. 네, 130개 출연했는데 이제 그 기업이 아닌 투자할 만한 대상이 아닌 것도 있으니까. 근데 그 중에 저희가 한 10몇 개 정도를 저희가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방송에 출연한다고 해서 저희가 금액을 얘기하는데 실제로 그 투자하는 것은 아니다. 제가 얼추 계산을 해보니까요. 쫄투 출연한 회사들이 쫄투 출연 이후에 투자받은 금액들 계산해보니까 사실 오늘 배달의 민족이 골드만삭스로부터 400억 투자를 지급받았거든요. 그것까지 포함하면 한 7, 80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최소한 800억 이상 투자는 된 것 같고 머니투데이 모바일 앱 어워드만큼 쫄투도 상당히 사회에 기여를 했다라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항상 우리는 이런 말을 하는데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닙니다님의 케이스 바이미는 감성을 건드리고 메말라가는 인간미를 건드리는 서비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임직원이 10명 정도라고 하셨는데 마케팅이나 홍보 쪽 멤버는 어느 정도나 되시나요? 저희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마케팅 홍보는 지금 제가 하고 있어서 저희도 외부 인력에 대해서 충분한 니즈를 갖고 있고요. 저희는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질문입니다. 스타트업 업계에서 하여튼 어려우신 측면들 많을 텐데 제일 얄미운 사원, 동료는 어떤 스타일인지 반대로 제일 예쁜 동료나 어떤 직원 어떤 생각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바로 제일 얄미운 사람입니다. 일단은 저는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얄미운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일단은 가장 좋은 사람들은 저희 같이 있는 사람들이 가장 좋은 친구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 때나 깨어났을 때나 늘 항상 쉼 없이 저희 버튼만을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네. 전 그거 자체만으로 행복합니다. 네, 어떠세요? 저희가 이제 이 서비스를 이제 가져와서 지금 계속 이제 글로벌이라든지 더 서비스 강화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요즘에 뭐 새벽 2~3시 정도에 퇴근을 하고 보통 아침에 한 8시 정도 이렇게 집을 나서서 다 오면서 근데 제가 가끔씩 물어봐요. 즐겁냐? 그럼 대부분 다 재밌다. 그 다음에 뭐가 좋으냐? 뭐가 좋은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재밌다. 그런 게 제가 느꼈던 것 중에 가장 강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가 좋은지 모르는 거는 재밌는 게 아닌데. 그렇습니다. 아니, 농담입니다. 예. 저기, 보이지 않는 손님께서 제가 아는 분입니다. 예, 퍼블리시티권이 입법화될 듯 한데, 그러면 예, 서비스가 위태해질 수도 있을 듯, 지금도 부정경쟁 방지법도 우려되기도 하고요. 이 부분도 자문을 다시 받아보시면, 너무 재미없는 질문을 올려주셨어요. 죄송하지만. 어떠세요? 어려운 질문인데. 네, 충분히 공감. 네. 마이크가 꺼졌나요? 네. 네,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저희도 이런 부분들에서 계속 저희가 법률 자문을 계속 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분이 되게 저작권 전문이시거든요. 아 예. 법학 박사하신데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이런 거 공짜로 자문을 많이 해주십니다. 네. 자, 뭐 이 대표님 우리 질문은 많이 했지만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이 대표님 우선 뭐 두 회사를 어떻게 보셨는지. 예. 일단 케이스바이미는 즉흥적으로 오늘 섭외를 해주셨는데 이렇게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사실 이런 규모가 규모를 확대시켜 나가기가 사실은 쉽지 않다고 생각을 했는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매출 규모가 1억 정도, 월 1억 정도 수준까지 올라간 거 보면서 일단은 놀랐어요. 그래서 뭔가 좀 기존의 컨설팅을 하면서부터 가졌던 확장성, 성장성 문제를 실제로 이 스타트업에 접목을 시키면서 하려는 노력들이 조금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이 케이스만, 커스터마이즈된 케이스만 가지고는 좀 한계가 있어 보이거든요. 아이템의 한계, 성장성의 한계가 있어 보여서 뭔가 이게 커가면서 이게 이제 BP를 어느 정도 맞췄으니까 여기에 뭔가 좀 더 규모 있는 매출을 창출할 만한 비즈니스가 연관된 비즈니스가 붙었으면 어떻을까 그런 생각을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이번에 이제 아이폰 6 플러스 예약 판매를 하면서 저희가 이 케이스바이미를 상품권화 시켜서 저희가 B2B로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KT의 일부 대리점에서 아이폰 6를 구매할 때 저희 케이스바이 상품권을 이제 선물로 받아가게 됐죠. 상품권을. 네, 저희가 그래서 괜찮은 아이디어네. 네, B2B로 이미 확장을 했고, 그 다음에는 저희가 지금 이 앱은 지금 글로벌로 해서 지금 뭐 미국이라든지 일본에서든지 다 지금 접속이 가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글로벌에서 모든 앱을 통해서 하나의 원소스 게이트를 만들어 놓고 그 현지에다가 이 결과물이라고 하죠. 제작하고 배송하는. 예, 그거는 그 현지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약간 뭐 가맹 사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프랜차이즈 사업을 이미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냥 여기는 재밌는 자리니까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건 뭐냐면 저희가 케이스바이미 카페를 랜드마크로 지금을 준비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커피를 마시러 오는 고객들이 커피를 마시는 동안 저희 이 케이스바이미를 주문했을 때 그 자리에서 받아갈 수 있고 저희는 따로 뭐 커피값을 받는 게 아니죠. 네, 그런 여러 가지들에 대한 좀 사업 다각화를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홍 대표님은 어떻게 케이스바이미를 어떻게 보십니까? 케이스바이미, 저는 이 대표님의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성장성 그리고 이 아이템의 한계가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사실 기관 투자가 투자하기에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거를 사적으로 브레이크까지 올렸다는 거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뭔가 새로운 시도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해야 되는데고요. 두 번째는 사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진입 장벽이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진짜 진입 장벽이 될 수 있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약간의 그런 우리가 말하는 좀 약간의 디테일에 있는 거지
그게 시간이 가면서 뭔가 다른 경쟁자들이 이 사업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너무 그런 거를 본인이 너무 확신하시면 이렇게 객관성이 떨어져서 사업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은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버튼 대리운전, 버튼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그 시장 규모는 상당히 크거든요. 이게 그 오프라인 그 전화 비즈니스 상에서 대리운전 시장이 사조 규모인데 그 규모가 스마트폰으로 넘어오긴 넘어올 거예요. 예. 근데 사장님 제가 아까 그 사장님이 4조라고 보셨는데 4조는 너무 크게 보신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사실 택시 시장이 8조거든요. 네. 그래서 그 택시 8조인데 여기 4조는 너무 좀 커 보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1조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전반적으로. 예. 그거 뭐 통계청에 나와 있는 자료니까 제가 하는 말은 아니고 제가 써서 하는 건 아니고 실제로 센터에서 전국 센터들에서는 콜이 이게 보이거든요. 그 콜을 실제 계산해 보면 그 정도가 나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아무튼 예, 그래서 하여튼 이게 넘어오면 상당히 큰 시장이고 그게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과연 몇 프로 정도가 넘어올지가 사실은 제일 관건인 것 같은데 이런 비즈니스는 지금 이제 모바일 그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1위를 차지하면서 다운로드도 증가되고 있고 그런데 이걸 그 다른 또 회사가 경쟁적으로 마케팅을 세게 쓰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순위가 순식간에 바뀔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마케팅으로 이게 커온 시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시장일수록 빨리 선점해가지고 규모를 키울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그 이런 유사 회사들을 통합해가지고 뭐 여기서 마케팅하는 것도 알고 보니까 한 업체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스마트폰 앱 비즈니스에서도 규모를 키워나가는 전략을 다른 그런 유사 그런 비즈니스 하는 회사들하고 합치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커가서 파일을 자꾸 키우려고 하는 전략으로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맞는 말씀이고요. 저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더 적극적으로 한번 생각해보고 지금 현재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이제 확장 전략들이 있는데 네. 한 3가지 정도 확장 전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세그멘테이션에서 하는 건데 실제 콜 수의 약 20에서 30%는 어디서 나오냐면 업소에서 나와요. 업소라는 게 바나 노래방이나 뭐 룸사롱이나 이런 데서 나옵니다. 네. 20-30%인데 술 먹다가 술 드시다가 사장님 저기 동대문 가는데 좀 불러주세요. 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실제 지금 저희 현재 이쪽에서의 손님들이 부르는 앱 시장에서는 한 250개, 300개 정도의 이미 경쟁 앱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1등을 하지만 이쪽 시장은 참 재밌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달 초에 런칭을 하는데요. 그 시장이 지금 벌써 사실 나오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테스트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업소 시장이요? 네네. 예. 업소. 그러니까 업소형 어플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시장에서 이미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벌써 영입에 대해서 월 비용을 내고 쓰겠다고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정도로 그래서 굉장히 새로운 시장을 저희가 보고 내년에 엄청나게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금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여성들을 위한 건데 여성들이 실제로 이제 그 대리운전을 사용할 때 굉장히 안전에 대한 게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여성 전용 대리운전 서비스인 핑크 버튼이라는 서비스를 내년에 런칭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거는 이제 여성들만 들을 수 있고 여성 대리점으로 오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남성 절대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서비스를 런칭할 생각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좀 차후의 얘기인데 이제 프리미엄 버튼 서비스로 해서 실제로 이제 뭐 변호사라든가 스포츠사라든가 이런 조금 그래도 하이 레벨에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자기 프라이버시나 또는 뭐 외제차인 경우에 실제 작동하기 좀 어렵거든요. 외제차 전용 대리운전도 괜찮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프리미엄 서비스를 이제 교육도 달리 해야 되고 이제 이런 프리미엄 서비스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거기는 이제 가격 자체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BMW 대리운전, 벤츠 대리운전 해가지고 네. 카테고리별로 나누는 거죠. 네, 너무 세그멘테이션을 많이 해버리면 네. 업자가 되기 때문에. 근데 그게 다 같은 회사인 거죠. 네, 그런 식으로. 하여튼. 그러니까 다 얻어 걸리게끔. 네, 버튼이라는 엄브렐러 안에 이제 소규모 그러니까. 브랜드를 나와서. 그렇죠. 그래서 네. 어느 걸 찾더라도 다 버튼이고. 제 대표님한테 BMW 매장 하나 내주고 이런 거죠. 그렇게 해도 되는 BMW 버튼. 예.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적극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사실 그 뭐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조금 들긴 하는데 저희 그
클리오닉 죄송합니다. 클리오닉 아니죠. 예, 이제 버튼 테크놀로지. 버튼 테크놀로지. 경우에는 이 사업이 커지기 위해서 가격, 품질 여러 요소들이 있잖아요. 한 가지를 일단은 딱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 현재 아까 뒤에 말씀하시는 것 부분에서는 조금 그런 걸 들었는데 일단 한 세그먼트를 정확하게 내가 딱 캡티브하는 그런 시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 제너럴하게 어프로치 하시는 게 좀 그렇고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를 가지고 그 다음에 넘어가셔야 되는데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여전히 저는 제일 무서운 경쟁사는 지금 현재 있는 그 대리운전 업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가진 브랜드, 저는 이를 다 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전화를 하는 사람은 여전히 시장은 줄지만 이 모바일 시장에서의 그 앱으로 하는 거는 여러 편의성 때문에 예를 들면 내 집 주소 집 얘기 안 해도 되고 그다음에 미리 장소라든가 위치라든가 그다음에 결국에 보면 지도상에서 뭐 여러 가지 이런 장점들 때문에 바로바로 찾아가서 뭐 전화도 여러 번 해서 찾아올 필요 없고 이런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일로 올 것은 맞는데 기존에 있는 업체들이 못하는 거를 해줘야 못하는 뭔가 문제를 또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 이제 조직적 문제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드리고 변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코닥이라는 회사가 망했잖아요. 코닥이라는 회사는 아날로그 사이에서는 왕이었거든요. 필름 만들고 이마지 만들고 그렇죠. 엄청난 돈을 벌던 회사고 실제로 디지털 카메라를 제일 먼저 만든 회사고 사실 런칭도 했습니다. 그런데 또 불구하고 조직의 리소스를 디지털 쪽에 쏟은 게 아니라 돈을 현재 많이 벌고 있는 아날로그 쪽에다 계속 쏟아부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 디지털은 다른 회사 지금 뭐 다른 데서는 디지털 쪽에다 엄청나게 쏟아부어서 이걸 성장시켰고 그걸 선점한 회사가 1등 했거든요. 지금 현재 대리운전의 메이저 회사들은 전화번호를 알리는데 온 리소스를 다 씁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쪽하고 저희하고는 완전히 생태가 다르다는 거죠. 저희는 오리진 자체가 IT 회사하고 실제로 번호를 알리지 않는 마케팅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실제 저희 앱 서비스 자체가 계속해서 시간이 쌓일수록 저희는 경쟁력을 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회사가 저희 쪽으로 쉽게 올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요. 지금 현재 250개 경쟁사 앱이 250개, 300개 정도가 있는데 다 그 회사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는 벌써 이미 3년 전, 2년 전에 나온 서비스인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제 7개월 됐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미 1등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무엇을 얘기하냐?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래서 이미 선점은 시작됐고 앞으로도 가속화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짤막하게 한마디 하시고. 저는 오늘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 아까 이제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적 차별화 그 다음에 이 버튼 대리는 제가 지난주에 우연히 정말로 써봤습니다. 여기 저 대표님도 몰랐고 이런 걸 홍보를 좀 받은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여기 아까 홍 대표님이 말씀하신 거에 약간 좀 반론을 하자면 기술에는 분명히 장벽이 있을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런 서비스를 할 때 가장 중점을 두는 거는 뭐냐면 고객의 피드백입니다. 고객의 피드백이라니까 그런 유저하고에 대한 소통이 저희는 가장 큰 차별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이 더 중요시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야지 많은 스타트업이 또 생기고 많은 부분들이 계속 창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투자 자금이 좀 필요하십니까? 투자 유치가?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 뭐 투자 자금이 필요하다기보다는 저희는 많은 제휴를 통한 파트너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돈은 필요 없으신 거예요? 그거는 절대로 아니죠. 뭐 얼마나 필요하세요? 혹시 펀딩을 한다면 얼마나 자금? 제가 오늘 여기 온 거는 이렇게 많은 분들을 만나게 왔기 때문에 그 펀드 금액을 여기서 뭐 말씀드리기보다는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버튼 대리. 지금 현재 저희는 시리즈 A 관련해서 계속 투자를 미팅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10억 정도 레이징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혹시 10억에 몇 % 정도 생각하고 계신가요? 대충. 포스트밸류는 50억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0%를 생각. 회사 20%를 내주실 것입니다. 뭐 모르겠어요. 지금 두 회사 오늘 출연을 해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버튼 대리운전 이런 업종에서는 이 빨리 장악해 가지고 파일을 키워놓으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넘어올 때 상당 부분을 차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 규모를 좀 늘리면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공격적으로. 지금
지금 10억은 좀 작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식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그런 거를 좀 통합적으로 그릴 수 있는 브레인이 들어가가지고 해줄 수 있다면 저는 투자할 용의는 있고요. 예, 자 얼마? 자 이제 마지막. 예. 저는 한 뭐 5억 정도. 예, 많이 쓰셨네요 오늘. 예. 자 우리 그다음에 케이스 바이는. 예. 뭐 투자 크게 필요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 보시지도 않고 그래서 따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따로 한다니까. 예. 그래도 뭐 어느 정도 금액은 조금 뭐 힌트를 이거 한 2.5억 정도. 예. 형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버튼 상당히 좋게 생각은 합니다만 여전히 이게 그 브레이크문에 도달할 때까지 왜냐하면 거래량이 굉장히 떠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좀 이미 브레이크문 왔습니다. 그런가요? 네. 죄송합니다. 그러면 뭐 브레이크문 왔으면 밸류는 좀 낮아 보입니다. 많이 바꾸지 않습니다. 브레이크문에 도달했으면 밸류는 좀 낮아 보이고 밸류를 더 높이셔도 될 것 같아요. 충분히 실질적으로 정말 브레이크문에 도달했다고 하면 할 거예요. 저는 브레이크문에 도달하는 게 우선 첫 번째 문제라고 생각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브레이크문에 도달한 금액이 실제로 마케팅을 커버할 수 있는 돈이냐라는 게 또 의문이긴 한데요. 그래서 그런 가정하면 저도 한 3억 정도 투자를 부터 할 수 있겠고요. 사실 그리고 그 케이스 바이미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기관 투자자가 투자하기에는 아이템으로는 굉장히 어렵다. 아직까지는 사장님께서 뭔가 남다른 뭔가 한 방을 이걸로 우리가 사업의 성장성이나 사업의 확장성을 보장한다고 하는 뭔가 확실한 전략을 보여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말씀드리지 않는 걸로 알겠습니다. 오늘 하여튼 급히 출연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